네, 안녕하십니까. 제42회 한국 보수 세력이 미국 민주당의 복제품이 된 이유, 트럼프 탄핵에 군부를 떼는 한국 보수 세력. 이 방송을 클릭하신 분들은 한국 보수 세력 일반, 즉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홍석현 유의 이제 양아치 보수 세력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틈만 나면 트럼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행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쿠르드 지역에 이제 미군 55명 철수시킨 사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이제 미국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사건 등을 이제 연일 도배하면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 이런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방송을 클릭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세력의 이 바램을 대변하는 홍석현, 10월 초 중앙일보 CSIS 연례 포럼 기조연설에서 홍석현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희망사항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연설을 봅시다. 이제 홍석현 이사장은 첫날 연설에서 핵을 가졌지만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근근히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자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진정한 체제 보장의 길이라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은 빨리 깨닫기를 기대한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조합은 앞으로도 쉽게 오지 않을 평화 달성의 혹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대화 거부 자세를 거둬들이고 조건 없이 미국과 실무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전문을 따로 구할 수 없어서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무역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두고 두 쌍두마차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두 세력의 화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연설 어디에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이나 이 미국이 중국에게 제공했던 무역 특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슈퍼파워니 이제 대화로 문제를 풀고 조속히 무역 전쟁을 접어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홍석현은 사실 한국 보수 세력, 재계 언론의 바램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두 가지 바램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는 반대한다. 점진적 개방을 통한 체제 유지. 두 번째, 미중 무역 전쟁의 조속한 중단과 미국의 중국 흔들기는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홍석현의 연설 속에 담긴 두 가지 바램을 이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재계 일부 보수 유튜버는 공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쿠르드 철수를 핑계로 이제 트럼프 때리기에 몰두하는 보수 언론. 그동안 국내 문제 유튜버를 만든다고 이제 외신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고요. 쿠르드 철군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따로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철군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쿠르드 독립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도움으로 이 쿠르드 무장 상태가 상당히 개선이 되어 있는데 독립의 의지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팰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역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리버럴 언론은 이 트럼프를 인간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공격하는데 이 쿠르드 철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의 제1순위는 터키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경선의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빼기로 하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키는 중동에서 가장 세속화된 회교 국가로 회교 원리주의의 공격과 이 흑해를 통한 러시아의 팽창에서 서유럽을 방어해주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동에서 터키의 군사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미국이 왜 독일과 터키에 전술 핵무기를 가져놓았을까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군사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쿠르드의 준동은 터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쿠르드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서면 중동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파괴됩니다. 미국은 터키와 이라크 등 주변국을 이용해서 늘 쿠르드를 통제해 왔습니다. 3천만 정도의 부족이 자신들의 부족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동한다면 이 중동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참혹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IS와의 전쟁에서 이제 쿠르드가 큰 기여를 했지만 또 이 기여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서유럽의 지원으로 쿠르드의 무장 상태가 이제 그동안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라크 등 이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 쿠르드족의 무장 상태가 개선된 것은 큰 위협입니다. 아시다시피 쿠르드는 자치구입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 큰 인도적 비극이 없는 수준에서 쿠르드를 억제하고 터키와 이라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쿠르드 철군은 동맹의 배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동맹을 지키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수 언론에서 떠들듯 트럼프는 돈만 집어주면 동맹을 개처럼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실상과 사실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게 터키와 이라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쿠르드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 미군은 쿠르드를 보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와 이라크가 적당히 쿠르드족을 패면서 관리하는 정도가 미국이 사실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 터키와 비슷한 정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미국은 중요한 동맹을 위협하는 요인을 뉴트럴라이즈 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시켜버리는 걸 제거하는 겁니다. 이는 동맹국 수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터키와 이라크를 지키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억제하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은 사실 이를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미국은 터키에게 쿠르드를 살살 다루어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에르도간이 좀 시끄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펜스랑 폼페오가 날아가서 에르도간 초태표 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휴전에 들어가고요. 그런 겁니다, 인생이. 쿠르드족은 미국의 동맹이 아닙니다. 쿠르드족은 미국의 동맹인 터키와 이라크 내에 흩어져 있는 부족입니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트럼프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 이거는 제가 솔직히 좀 비웃음이 나와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론에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 조 바이든 일가의 부패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 이거는 정쟁으로 봐야죠. 이 부탁에 대해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카드를 활용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외교 정책을 정쟁에 이용했다면 비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몰고 갈 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를 해도 통과할 확률도 제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에도 조 바이든의 일가의 부패상이 너무 더러워서 힘듭니다. 미국 민주당이 벌린 정쟁에 불과하며 조 바이든의 친중 행태가 드러날까봐 마치 방구 낀 놈이 성내는 정도로 저는 평가절하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외에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뉴스는 저는 사실 무조건 스킵합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탄핵을 찬성하는 이제 여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트럼프는 재선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보수 언론이 왜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며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유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체제 유지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양보하여 조속히 미중 무역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아까 홍석현의 바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북한 체제 유지 그리고 이제 중국을 그만 괴롭혀라. 자, 이 중국몽에 빠진 자한당, 정경련, 보수 언론. 대한민국을 이 중국 공산 체제로 만들려는 좌익 세력과는 달리 이 보수 기득권 세력의 꿈은 경제 부문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는 사실 미국, 일본의 다국적 기업, 이 미국의 친중 정치인들, 이들 모두의 공통의 꿈이기도 합니다. Those good old days.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 옛날 좋은 시절, 꿈 같았던 친중 시절. 이쪽 엘리트 계층은 중국 공산당과 군부력의 중국 내 특권을 받아서 공산당의 비호 아래
무노조 노예노동의 과실을 따먹고 반대로 중국 지배계층에게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 특권을 제공하고 그리고 상호 간의 지배 엘리트 계급만의 부의 증식을 누렸던 시절, 상호 반역적 야합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상위 엘리트 계층들끼리 특권을 주고받으면서 나눠먹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부에서 통제력을 잃는다면 이들이 누릴 과실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민주화는 외부 세계의 이 친중 엘리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시장의 논리로 체제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성 친중 엘리트 계층은 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말단 개혁 수준의 땜질 정도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의 증식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한 칼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친중 보수 세력들의 희망을 가장 잘 표현한 칼럼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든 뭐든 이들의 속내를 가장 잘 드러낸 칼럼이 있습니다. 역시 중앙일보입니다. 장세정의 시선,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패배한다면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4달 전입니다. 세력이 기울던 기존 강대국이 부상하던 신흥 강대국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있다. 여러분 이 글자에서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코미디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는 시장의 논리에 맞게 중국 체제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치킨 게임 양상 때문에 세계 안보와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두 강대국의 무책임한 처신은 지구촌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참다 못한 국제사의 양심들이 입을 열었다. 자, 보세요. 두 나라 똑같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개소리입니까? 참다 못한 국제사의 양심, 코미디죠. 라가르도는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의 애완견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자해 행위이고 양국 모두 실패자라고 작심 비판했다. 결국 이들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미중 전쟁 멈춰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미국 보고 중국 그만 괴롭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또 하이라이트만 한 거 읽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제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미중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섬뜩한 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트럼프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선전입니다. 이 불길하고 불쾌한 대목이다. 자, 보세요.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안보든 경제든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섣불리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어리석다. 한미동맹은 엿먹으라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소위 친중 보수 세력은 미국에서도 꿀을 빨고 중국에서도 꿀을 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거의 코미디죠.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 무역 및 외환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어떠한 위험과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과 능력,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토시 하나 안 고치고 중앙일보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불현듯 트럼프가 중국 길들이기에 올인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또 제시합니다. 시진핑은 개헌으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는데 트럼프는 5년짜리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한국 보수 세력들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시진핑은 영원히 한다. 그리고 중국 체제는 변함없다. 중국 체제에서 여전히 꿀을 빨겠다. 트럼프 야 이 새끼야 넌 5년 뒤면 물러나잖아. 그만 중국 괴롭혀. 이겁니다. 자,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심정은 복잡다단하다. 뭐가 복잡다단합니까? 저는 아주 심플 단순한데. 미국에게는 자유무역을, 중국에게는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레토릭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죠. 이들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꿀 빨고 중국에서도 꿀 빨고. 그래도 당분간 두뇌는 기민하게 목소리는 낮추고 행동은 작게 해야 된다. 이제 찌그러져 있자. 둘이 싸울 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자기들은 중립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는 위기에 대처할 전략이나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외교부를 배제하는 바람에 무시당한 외교관들은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해지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 패는 거죠. 뭐 보수 세력답게. 전통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이 나서야 한다. 뭐 이딴 소리입니다. 뭐 의미 없는 얘기고. 정부 고위 인사든 정치인이든 미국에 가서는 중국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대외 위기 앞에서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당파를 초월해야 한다. 홍석현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쓸데없이 깝치지 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이 중국과 미국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평가절하하는 보수 세력. 이 칼럼을 읽으신 자유진영 우파들은 실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득권 보수 세력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수 세력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는 트럼프 때리기에 동참하고 탄핵에 군부를 떼면서 미국 민주당이 애완견이 되면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트럼프를 때리니 시진핑에게도 이쁨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즉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비즈니스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 리버럴과 중국은 한국 보수 세력에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트럼프 사냥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저놈들은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토사구팽하게 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우군입니다. 그러나 배신하는 놈은 단기적인 우군일 뿐입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탄핵된다, 혹은 트럼프가 힘이 약해져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대충 끝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토끼처럼 삶아 먹혀지게 됩니다. 실로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